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으로 네. 절대 좋아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우울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기에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잠실 하늘정신건강의학과 한승민 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병원에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네, 혹시 그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열리지 가족 부부 연구소에서 일을 했었어요. 열리지 가족 부부 연구소는 부부 치료를 네. 굉장히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제가 그 이전부터 굉장히 부부 치료에 관심이 있어서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된 거고, 네, 네. 거기서 일을 하면서 많은 부부들 상담을 좀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부부 치료에 관심이 많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다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부의 갈등이 그 각 개인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공부하게 되면서 점점 관심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한 나라의 속담에는 네. 그 나라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과 문화가 녹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달리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좀 다들 아는 좀 식상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부부끼리 싸우거나 다투는 것은 굉장히 당연하고 그리고 그것은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면 부부 갈등을 해결한다기보다는 그것은 그냥 당연한 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집 생각만 하면 한숨부터 나오는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이 사람이 일상생활이나 직장의 업무, 그다음에 건강한 양육을 잘 해나갈 리가 없어요. 예, 실제로 한국에선 연구가 많이 안 됐지만 외국에서 연구된 사례에 보면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높은 연봉을 받고 훨씬 더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이런 통계도 있거든요. 그런 것만 굳이 그런 데이터를 빌려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네. 화목한 가정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어떤 삶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행복한 삶으로 돌아오게 될 때마다 부부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일상생활에서 크게 어떤 에너지를 얻을 때 보면 내가 부부 치료를 하기를 잘했다. 네. 이런 좀 기분이 좀 들어요. 근데 방금 원장님께서 이제 그 부부의 관계가 굉장히 생각보다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걸 절감하고 네. 좀 관심이 더 가게 됐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절감하시게 된 뭐 계기라던가 사건이라던가 뭐 환자라던가 그런 게 있나요 혹시? 그거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그 진료실에 이렇게 부부가 들어올 때 네. 누군가가 이렇게 치료를 받을 때 네. 굉장히 단순히 부부 관계만 깨져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부부 한 명 혹은 두 분 다 네. 보통은 우울증을 가지고 진료실에 들어오거든요. 네. 근데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되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왜냐하면 네. 우울증이 보통은 우울해졌으면 도움을 청하거나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 네. 부부의 관계가 어떤 깨어지는 것은 주변에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친구한테 혹은 친한 사람한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이죠. 네네. 그러다 보면 어떤 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골마서 진료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내과나 외과적인 어떤 중증이 되어서야 병원에 찾는 것과 비슷한 거죠. 네. 근데 이런 부부들을 치료하다 보면 네. 부부 관계가 좋아지는 것만으로 네. 절대 좋아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우울감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네. 이게 우울증과 같은 개인의 힘든 것들이 부부 관계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치료를 해 나갈수록 네. 이 방법이 개인에게 굉장히 옳은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부부 치료에 대해서 되게 궁금한 게 많은데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뒤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혹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좀 진료 철학이라던가 그런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정신과 환자들이라고 하면 보통은 스스로 좀 고통스러운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도 많이 찾아와요. 실제로 부부가 이렇게 정신과 상담을 받으러 왔을 때 서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당신은 이게 잘못됐다, 당신은 이게 틀렸다, 당신은 이게 나쁘다. 근데 저는 제 진료실에 들어오는 환자들은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환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어떤 대처하는 방법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어렸을 때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에 대해서 지금 적응을 하는 과정이 있을 테고 네. 혹시나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상처를 가졌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모두 모여서 지금 나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진료실에 오는 내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픈 게 아니고 옳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네.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스트레스 완화법은 뭐 특별하진 않더라도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받지는 않는 편이에요. 하지만 아무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근데 제 직업상 누군가가 힘든 것을 좀 많이 들어주기는 한데 제가 정작 힘든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거나 이런 건 좀 쉽진 않더라고요. 네. 제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은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내랑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네. 보통 제가 어떤 좀 힘든 일을 겪거나 뭔가 이렇게 조금 위로가 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털어놔요.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힘들었다. 내가 오늘 이것 때문에 조금 속상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아내가 이렇게 잘 들어주거든요. 네. 물론 이렇게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아내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고 제가 결국에 들어주긴 하지만 네. 여튼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는 네.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거기서 뭔가 위안을 얻으면 힘든 것들이 좋아지면서 다음날 다시 또 이렇게 환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2번째로 네. 제가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싶거든요. 2번째는 명상이에요. 제가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인데 가족들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서 보통은 명상을 하거든요. 네. 뭔가 이렇게 정신과 의사가 명상이라고 하니까 좀 안 어울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명상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의 안정 같은 것을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안 해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네. 실제로 명상을 해보면 이게 좀 굉장히 이렇게 자기한테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것이 힘든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저도 명상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냥 유튜브에 명상 이렇게 검색해서 그냥 좀 해보긴 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까요? 뭐 어떤 방법? 실제로 명상 책도 있고 영상도 있고 찾아보면 무슨 막 방법도 많고 어떻게 하라는 것도 많은데 네. 저는 명상은 그런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명상에서 필요한 것은 네. 조금 혼자 있을 조용한 공간과 그리고 명상을 하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이외에는 그다지 필요 없더라고요. 그럼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공간과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이렇게 만약에 명상을 안 해보신 분들께 추천을 하고 싶은 것은 네. 이렇게 좀 조용한 게 좋아요. 조용한 곳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저는 반가부좌로 앉는 것을 좀 추천드리거든요. 네. 그거는 이렇게 다들 어떻게 앉는 건지 아실 테니까 그렇게 앉아서 허리를 꼿꼿하게 핀 다음에 눈을 감고
이렇게 내가 명상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집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뭔가 처음에는 좀 어렵겠지만 좀 머리도 비우려고 해보고 호흡에 집중하기도 해보고 어떤 방식도 좋아요. 내가 이런저런 평소에 하던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천천히 몸이 이완된다는 것을 충분히 느껴보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에는 어렵지만 네. 결국에 이게 정말 한 1주, 2주만 하다 보면 네.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달을 거예요. 굉장히 편안해지면서 아, 내가 명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명상을 끝났더니 내가 훨씬 하기 전보다 마음이 상쾌하구나 느껴지시거든요. 네. 실제로 명상을 하고 나서 어떤 스트레스가 훨씬 덜 쌓여요. 그날 하루의 시작을 명상과 함께 시작을 하면 그날 제가 환자분들께 훨씬 더 좋은 진료를 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우선은 제가 면담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좀 물어봐요.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목적이 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지, 어떻게 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혹은 묻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누구보다 많이 하게 되고요. 네. 이럴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주제가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좀 이렇게 한편으로 좀 씁쓸한 거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더 일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떤 것들을 많이 희생해야 되고 참고 견뎌야 되고 하면서 지금 당장 많이 이렇게 불행감을 느끼는 것들은 좀 굉장히 좀 모순적인 일인 것 같아서 항상 미래 행복을 생각하고 맞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은 나중에 있다고 많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걸 참고 견뎌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좀 그런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네. 좀 몇 가지가 있어요. 한 2가지 정도가 생각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우리가 어디 막 좋은데 여행을 갔어요. 그럼 그날 아침에 숙소에서 일어나서 아주 오래된 성당을 구경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네. 그러면 막 성당을 가서 아 드디어 도착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이렇게 재밌었다. 이렇게 하지만 그날 있었던 일을 나중에 돌이켜 보면 네. 진짜 좋았던 것은 이렇게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뭐 탔던 버스에서 나눴던 대화라든지 중간에 어디 아기자기한 예쁜 샵에서 뭔가 기념품을 구입했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맞아요. 했던 것들이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아요. 네. 우리의 어떤 행복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행복은 목적지가 아니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즐거웠던 것들이 모여서 우리한테 행복감을 준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해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요즘에는 SNS를 많이 하면 굉장히 행복한 사람들을 쉽게 볼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렇죠. 내 친구가 어제 갔던 아주 고급 식당,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갔다 여행지나 고급 호텔 이런 거를 보고 있으면 굉장히 불행해질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부럽고. 맞아요. 네. 이게 요즘에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SNS를 다들 하는 것 같지만 그다지 행복해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행복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가지고 싶은 내가 정말 원하는 행복을 찾으라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을 필요도 없고 만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억지로 만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원하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기에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자가 원하는 행복을 찾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마음을 잘 살펴야겠네요. 그럼요. 그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뭘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네. 일상생활을 좀 살아야 네. 굉장히 행복에 좀 빨리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1부는 이렇게 마치고 2부에서는 원장님께서 전문으로 하시는 부부치료 관련해서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